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는 초등학문 스터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요즘 구독률이 좀 저조한데 구독이 500에서 멈춰갖고 지금 500, 어떤 때는 510, 20도 안 가네요. 요새는 19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지금 503에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계속 그러네요. 구독자가 한 1000명이 넘어가야 이게 좀 어떻게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 조회수도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한 1년 정도 하니까 한 8만 정도 가까이 갔었어요. 8만까지 갔다가 갑자기 500에도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구글 측에서 좀 제가 정치 얘기를 좀 했더니 그냥 팍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그래가지고 5천까지 또 올라갔어요. 5,900 몇 가지 올라가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지금 2025년 1월 10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그런데 지금 조회수가 2,700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8만 정도, 조회수가 8만 정도 됐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50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5,000으로 또 그냥 막 빠듯빠듯하게 올라갔는데 구글에서 또 떨어뜨렸어요. 그래갖고 2,000을 한 번에 5,000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2,700까지 지금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정말 이 구글 측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해 진짜. 구독자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떨어뜨려 놓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떨어뜨려 놓고 계속 좀 그러네요. 500에서 멈추네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즘은 또 거기다 또 우리 가족들이 정치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성경 얘기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데 성경 자체가 정치입니다. 정치. 이 성경이 정치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한다고 막 어떤 데는 막 성도들이 막 뭐라 하는데 이 성경 자체가 정치예요. 정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또 왜 그랬냐면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구약은 바벨론을 거쳐서 구약 창세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살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또 식민지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또 식민지가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래갖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언제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1948년 5월 달에 건국을 했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근데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또 언제 망했어요? 53년인가요? 아마 망했죠? 로마가 어디에 의해서? 오토만에 의해서. 지금
지금 이제 오스만이 오스만으로 바뀌었죠. 오스만이지, 오스만. 거기에 의해서 멸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정치예요. 예수님도 정치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됐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처형당했어요. 정치적으로. 구약은 뭐예요? 전쟁사예요. 거기가 다 전쟁사. 다 전쟁사라고요. 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왕,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갔죠.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다 처형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무슨 지금 이때 당시에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면서 이제 지금 21세기에 돌아가는 성경을 거기에 빗대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하면 왜 정치 얘기하냐. 성경 자체가 정치예요, 정치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를, 초등학교 스터디 TV를 개설한 게, 제가 첫 스터디 때 15분짜리 거기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 스터디는 이러이러하게 진행될 거다라는 거를. 이때 당시에 정치적인 걸 지금 그때 당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걸 지금으로 이끌고 와서 지금의 그 한국 그 정치 상황과 또 외국의 정치 상황 이런 걸 예화를 들면서 한다고 했었어요. 이거를. 그래야지 옛날에 있었던 이 성경에 있는 것만 그대로 그냥 하면 실감이 안 가잖아요. 그럼 이때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요한이, 야고보가, 스데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죽었나? 12지제가 왜 다 죽었나? 왜 로마에 의해서 다 순교를 했나? 정치적인 거잖아요. 초등학교 스터디를 통해서 이 1장부터 쭉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 기저를 읽고 또 그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건들과 적용을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스터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늘상 말하는 거지만 이 초등학교 스터디 TV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쉽게 풀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약간 깊이,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너무 깊이 해도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헬라어도 조금씩 섞고, 히브리어도 가끔 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강해 스터디. 강해 알지요, 강해. 성경 기저를 읽고, 그거를 그냥 쉽게 풀이해 주는 거. 그게 강의잖아, 강해. 그러니까 제목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목 설교, 거의가 다 제목 설교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마태복음, 지금 마태복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5장 지난번에 끝났는데, 15장 몇 절부터, 예를 들어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서,
그걸 갖고서 이제 1, 뭐 제목을 뭐뭐뭐뭐 2, 또 헤드라인 얘기하는 거예요. 2 해놓고 또 제목 뭐뭐뭐 하고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 이렇게 끝내잖아요. 근데 강해 설교는 뭐예요? 강해 설교는 그냥 성경 기절을 읽고 그걸 계속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설 쉽게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 그러니까 이 스터디는 강해 스터디다. 거기에 중요한 기절마다 혹은 몇 기절씩 읽는데 보통 1절로 2절, 3절까지, 4절까지 이렇게 읽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강해라는 거예요. 강해 스터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그런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시니라.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주님께서 뭐라 하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래. 표적을. 왜 이럽니까? 왜? 우리가 15장에서 하고 넘어왔죠. 15장에서 보니까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이적들이. 15장에서 뭐 이렇게 손을 안 씻고 뭐 음식을 먹었다는 둥, 뭐 마귀를 쫓아내주는데 뭐 당신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라. 그럼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1절에서 시험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그 표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생각에 이 사람을 무엇으로 우리가 시험을 할 수가 있을까? 무엇으로 이 사람을 고소할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당신이 그 다음 우리 앞에서 한번 표적을 좀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표적을 보인다 해도 믿지 않아요. 왜? 우리가 1장부터 쭉 해왔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누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학자들 쭉 나오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
많이 나왔잖아요. 1장부터 쭉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껌껌이 트집 잡아요. 15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왜 손을 안 씻고 떡을 떼냐? 왜 손을 안 씻고 빵을 떼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주일날인데 병든 자의 몸을 고쳐주냐? 병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껌껌이 시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거야.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야, 내가 너 표적을 보인다고 니네들이 그 표적을 믿을 거야? 비판할 거 아니냐? 그들은 그런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이들의 당시 유대교를 대표할 만큼의 유명한 종파들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절대 믿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믿어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뭐 유대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냥 믿겠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당시 유대교를 대표할 만큼 유명한 종파였다는 거, 이들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종파들은 정치에 관하여 이 두 종파는 달라요. 색깔이. 그러니까 사상이 달라요. 사상이. 정반대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치적 상황이 달라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뭐예요? 종교적인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바리새인들이. 전통주의자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그 믿음적이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뭐도 안 믿었냐? 천사도 안 믿었고요.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으며 메시아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또 뭐예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비정치 단체로서의 종교 자유주의. 그러니까 종교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 이 정치적 바리새인들은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잖아. 이때가 로마 시대인데, 그러니까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종교를 탄압하지만 않는다면 그들과 타협할 수 있는, 타협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였었잖아요. 정치적으로 탄압만 하지 않는다면 식민지도 괜찮다. 서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나가는 거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로마 시대 때 정치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탄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만 있다면 너희들의 속국도 괜찮다.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정반대였어요. 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당시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타협하며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협력하며 일종의 정치 단체로 이 사람들은 살아왔던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치에는 관심 없는 거야. 종교의 자유만 주어진다면 식민지도 괜찮다. 이런 단체가 바로 바리새인.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게 아니죠. 로마 제국과 일종의 뭐예요? 정치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단 말이에요. 이처럼 두 종파가 서로 견해가 다른 거예요. 대조적인 거예요. 성격을 가지고 달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연합했어요. 연합.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비판을 했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정치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지파는, 바리새 지파는 정치적으로는 관여 안 하고 종교적으로 타협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적당히 로마 식민지 사람들과 지배자와 적당히 타협하며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합심하여 뭐와 같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헤롯과 총독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날 친구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전혀 다른 색깔인데 정치적으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1절에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나타내달라, 보여달라,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늘로 오는 표적, 기적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어? 그럼 한번 우리 앞에서 표적을 좀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런데 성경을 66권 중에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어요. 누구도.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그냥 공격하기 위한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전도 나가면 예수가 어딨냐, 한번 이 표적을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죠. 뭘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그거. 우리는 마음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앞에 지금 계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조종하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나의 구주시다 라고,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에도 있는데 고린도 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래요? 어리석은 자들을 인하여서 복음에, 응? 어리석은 자들,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대. 그걸 기뻐한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으면서,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식민지 시대라고 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 로마의 식민지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세대이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교예요. 유대교.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유대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를 타치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산주의도 괜찮고 자유주의도 괜찮고 사회주의도 괜찮다. 믿음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유대교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떻다고요? 정치 집단으로서 정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언론이 난리가 났었어요. 자,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똑같은 민간 국가 명단에 올렸다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되게 난리 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뭐라 그랬습니까? 미 민간국계 지정 맹공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완벽한 외교 참사다 라고 말을 했고, 이재명도 여당의 핵무장로 허장성세가 민간국가 지정의 외교 참사로 이어졌다 라고 말을 했고, 실제 JTBC도 이와 관련돼가지고 그거 지정되면 핵폭풍급 피해다, 첨단연구 원전 수출 등 다 끝난다 라고 말했던 게 저들의 여론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누가 해명을 해줬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골드버그 후임의 대북 전문가 조센윤 임시 대리대사가 이와 관련돼서 해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해명했냐? 그거 큰 문제 아니다. 연구소 보안 조치 북한일 뿐이지 실제 미국 전체에 되는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해명을 했어요. 한국 올 1월 민간국가 최하위 범주의 추가가 확인이 됐고, 이거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한 거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오는 4월 15일 날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간국가에 발효시켰습니다. 빼지 않고 계속 지정해서 발효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말했냐? 좌파 언론들이 야, 결국 못 막았다.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연구협력 위축 불가피하다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이게 몇 주 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지금 난리 쳤다고 말하지만요, 실제 난리가 났어. 어떻게 난리 났냐? 거꾸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과 연구협력 위축이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본물이 터졌어요. 오히려 민간국가 첫날 한미과학계 연구협력이 본물이 터졌습니다. 막 MOU 맺고 교섭하고 서로 만나고 난리가 났어. 지금 완전히 좌파들이랑 다른 형태로 지금 한미가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다가 원자로를요 66년 만에 역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 주장에 따른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민간국가 지정이 되면 첨단 연구 원전 수출에 핵폭풍급 피해가 온다.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민간국가 못 막아서 미국과 연구협력 위축 불가피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처럼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처럼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미국이 지켜보고 있겠죠. 실제 미국은 어떻게 했죠? 야, 아무 문제 없어. 아무런 일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실제 미국이 나서서 해명을 해줬는데 민주당 좌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 해명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뉴스거리와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던 게 민주당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찍소리도 안 해요. 지금은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 오히려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는 건 그들이 절대 보도를 안 하겠죠. 왜 보도를 안 할까요?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정상화를 하지 않았다면요,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과학계가 연구 협력을 본물을 터뜨리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실제 원전 정상화를 하지 않았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우리 원자로를요 66년 만에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죠. 이 다 뭡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만들었던 모든 성과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외교 안보 정상화가 어디까지 경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미동맹, 한미의 삼각공조, 그 외교 안보 정상화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관세 협상, 경제적인 성과로 나눈 것이고, 우리의 원자로 수출, 경제적인 성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헌재에서 말도 안 되는 판단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상화가 결국에는 경제적 성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 방송하는 곳 있습니까? 메이저 언론도 안 해요. 메이저 언론도.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거리 둬야 된다. 윤석열 정부 다 망했다. 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게 누굽니까? 다 언론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성과를 통해 지금 결과물이 하나하나 도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민주당은 못해요. 이재명은 못합니다. 절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 민주당 좌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토론회 열고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뭘 못하고 있다고요? 외교 안보 정책을 못 내고 있다고요. 공약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뭔가 되게 대단한 것처럼 정책과 공약을 말하는데 거기 안에 뭐가 없다고요? 알맹이가 없다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좌파들이 못하는 외교 안보 공약, 외교 안보 정책,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던 한미동맹 강화, 한미의 삼각공조, 더 나아가 원전 정상화까지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토론회를 열면요, 당연히 우리 우파 국민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과정 속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윤 대통령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더 밀착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결집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더 나은 후보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언론들이 보도하는 곳에 시선이 갇혀가지고요, 당 선관위조차도 그러한 판을 지금 못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후보에게 이러한 정책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드백을 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정책적인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당원분들이 목소리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국민의힘에 우리와 수용성 있는 후보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뭐 하죠? 기회를 우리가 걷어차지 말자고요. 우리가 기회를 한동훈, 안철수 이 두 사람이 말하는 대연과 탄핵에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끝난 논제인 대형과 탄핵, 대형은 정당했고 탄핵은 부당했다. 그 논제에 있어서 벗어나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재명 민주당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그게 어느 정도 선명성인지, 이재명 민주당은 뭘 못하는지 우리가 알려주자고요. 하지도 않은 것도 얘네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뻥튀기 하며 성과로 만들어내요. 심지어 통계 조작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싹 덮어가며 문재인에 대해서 배거띄었던 게 누굽니까? 민주당 좌파들입니다. 멋져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있는 것도 못하냐고요. 우리는 왜 사실관계도 못 밝히냐고요. 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언론들이 안 하잖아요. 왜? 정치권이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대통령의 정책과 성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민주당과의 차별점, 이것들을 부각시켜서 이번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그걸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